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강화문 광장을 내려다보면서 찍은 그 영상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강화문 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지금 집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들으시기에 좀 소음이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그 보수 우파 집회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를 비롯해서 몇 개 이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서 새로 많이 놓은 것이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한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오늘 제가 여기 강화문에 나오면서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그 구호 중에서 좀 가장 많이 들린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계속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된다. 그런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뿐이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상당히 규탄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수요일 밤에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그 윤석열 사단 천액이 자천성, 유배성 인사를 한 어쨌든 제청권자였죠. 제가 그 패싱 당한 것 같아. 정권이 다 하고 저 뒤에 청와대가 다 하고 법무부 장관은 패싱 당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재청권자였고 본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4시 40분쯤 됐습니다. 조금 한 1시간 후면은 이 광장의 주인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또 충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보 좌파 그 진영에서 다시 강화문 탈환을 하겠다. 지금 10월 3일, 10월 9일 집회, 또 매주 주말 집회에서 강화문이 보수 우파의 그 집회 장소로, 또 성지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촛불 집회 때 2017년 그 촛불 시위 때 2016년, 2017년 그때 강화문을 메웠던 세력은 진보 좌파 쪽이 많았죠. 그래서 탈환 이런 표현을 쓰면서 2020 광화문 탈환 촛불 문화제를 5시 반부터 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강화문 촛불 연대 이런 모임과 또 하나 윤석열 사퇴를 위한 범국민 응징본부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몇십 개 단체가 모여서 윤석열 사퇴,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 검사 인사에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내야 된다. 그런 그 구호를 가지고 진보 좌파 시민 사회단체들의 5시 반부터 이 강화문 광장에서 다시 집회를 열립니다. 이 집회에서는 윤석열 사퇴뿐이 아니고 한교안 한국당 대표 구속 이런 구호도 외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 이 진보 좌파 시위의 주최 측에서는 2월부터는 또 강화문 광장에서 매주 나오겠다. 매주 나와서 집회하겠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태극기, 과거 2016년, 2017년 때처럼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 태극기를 든 진보 보수 우파 진영과 또 진보 좌파 진영이 광장에서 충돌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재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결국은 이런 충돌을 정권이 초래를 한 겁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검사 인사를 단행을 했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제거하는, 손발을 완전히 잘라내는 그런 식의 참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인사학살이라는 이런 말까지 듣는데, 지금 인사학살이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을 옴짝달싹 못하게 억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하고 있고, 그 끝은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제거, 이 목적을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입니다. 2년 임기제인데, 지금까지 1988년에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에 21명의 검찰총장 중에서 임기 2년을 채운 사람은 8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정권과 법무부 또 충돌을 해서 검찰총장들이 스스로 물러났죠. 그런데 지금은 이 윤석열 총장이 그냥 물러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뭐 뚝심을 보이고 있죠. 뭐 어제 그 지방으로 자천된 그 검사장급들, 대검 간부들을 보내면서 전출식에서 뭐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검사로서의 뭐 긍지를 지키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앞으로 뭐 그 일을 다 계속 그 계획대로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고, 또 심지어 이 검사장들 인사가 나고 나서 청와대를 겨냥해서 압수수색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물론 청와대가 거기서 응하지 않으면서 불발이 됐지만은 청와대까지 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죠. 들이닥치게 했습니다.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사퇴 웬만해서는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쫓아내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 명분은 명을 그어야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검찰총장이 내 명을 그어야겠다. 자, 그 항명이고, 또 그 방법은 검사 징계입니다. 검찰총장도 검사죠. 검사는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징계 절차에 벌써 이 정권이 착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무장관 지시에 항명을 했다. 이 이유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좀 논란이 됐었죠.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뭐 응하지 않았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죠. 그래서 그것이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적극적으로 나설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징계를 하는데 징계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추미애 장관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일어났고, 그 인사는 전부 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2명의 1급 비서관이 다 했는데, 인사에서 패싱당하고 재청권만 행사했는데 형식적으로 이번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는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동원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뭐 어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것은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한다기보다 청와대 정권 쪽에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죠. 자, 특히나 여기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형식을 갖춰줬습니다.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그 대응하라, 그러니까 항명에 대응하라, 검찰총장의 항명에 대응하라, 그런 지시를 내렸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정책보좌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또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어제 그 카메라에 잡혔죠. 언론사 카메라에 그 지시, 그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거기서 추미애 장관이 그 정책보좌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두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적절한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징계를 하겠다. 그러면 징계와 관련한 법령이 뭐가 있는지 찾아두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해서 그 검찰총장의 잘못을 가려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징계를 하는데, 이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비위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적용하기에 따라서. 자, 일단 근데 그렇다면 항명, 이 이유가 징계 사유가 될까? 그리고 실제로 항명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쪽 주장이 엇갈리죠. 집권 세력 쪽에서, 정권 청와대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인사 안을 가지고 오라고 한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검찰 사무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징계 수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감찰을 먼저 합니다. 감찰을 해서 그 다음에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징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해임, 면직, 이런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되는데, 그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또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모든 것이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추미애 장관의 최대 임무가 윤석열 찍어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징계법에 보면은 검사가 그 검찰총장도 검사죠. 검사가 재직 중에 뭐 정치운동에 관여했을 때 또 뭐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품위를 뭐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킬 때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상의 의무 위반, 게을리했다. 이것이 지금 계속 항명 이야기하면서 인사는 갖고 오라고 그래도 갖고 오지 않았다. 직무상의 임무를 태만히 했다. 이것을 지금 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다 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다시 이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에 조금 잠시 후에 진보 좌파 세력들이 또 모여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했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직무유기다 이렇게 해서 고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고, 청와대 여당 총동원돼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 어떤 시나리오로 각본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검사들 인사부터 해서 어떤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에 가 있던 한동훈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시 데려가서 특별검사 수사팀을 검찰총장이 지금까지는 설치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또 하고, 뭐 여러 가지 틀어막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틀어막고 있죠. 그 상황에서 최종 목적이 윤석열 찍어내기인데, 윤석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까? 진짜 정말 버틸까? 버텨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계속할까? 지금 조국 일가 비리 수사,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직접 개입을 했고, 그 최종 명령자가 문재인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종석을 통해서 송철호에게 출마를 권유하면서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라, 모든 편의를 봐줘라, 뭐 이런 말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마를 권유했고,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후보자들 매수를 하기 위해서 뭐 오사카 총영산이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으면 결국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수사,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피치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하니까 서둘러서 한밤중에 그 관련 수사팀을 다 해체시켜버린 거죠. 무장 해체시키고 유배시키고 자천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의지를 다시 드러냈죠. 바로 검사장 인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적극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죠. 청와대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윤석열 본인은 정권과의 정면 충돌은 아직은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청와대 개입이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 부임하는 검사들 지휘부가 새로 부임을 합니다. 아마 그 지휘부에게도 윤석열 총장이 강력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해서 뭐 윤석열 사단을 다 쳐냈지만은 새로운 검사들이 계속 수사를 하도록 어떤 그런 독려를 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습니다. 그런 윤석열 총장을 만약에 이 조국 전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청와대 참모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단을 총동원해서 억지로 갖다 붙여서 검찰총장을 찍어낸다면은 제 뒤에 지금 집회를 벌이고 있는 그 보수 우파 여론이, 민심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혼술이었습니다.